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2021년 한국 경제 10대 키워드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왔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레포트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자료를 보태갖고 여러분이랑 한번 거시적인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5부까지 공부를 했는데 저랑 고약관님 공부가 진짜 많이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부는 이제 키워드가 뭐죠? 팬데믹 이후인데 예. 저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또 다른 블랙스완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교훈을 삼자. 그런 마무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세상은 또 다른 경제 위기, 또 다른 뉴노멀,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자. 이렇게 준비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아니면 왔을 때 훨씬 더 대응을 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또 다른 경제 위기인데 경제 위기는 뭐 계속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네. 네, 특히 이건 뭐 우리나라 중심으로 나온 건데 보시면 외환위기, 9.11 사태, 카드채 위기가 뭐 2, 3년 텀으로 몰려서 왔어요. 진짜네. 그리고 금융위기, 재정위기 없고 그 다음에 그나마 우리 뭐 이제 뭐 없겠건 싶었는데 코로나19. 태평성대가 되게 오래 갔네요 생각보다. 진짜 놀랍다. 별일 벌어지지 않는 의외로.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받게 되면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미지가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요 그래프에서는 그거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 그 2010년부터 2020년 이제 18년까지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언론 보고 커뮤니티 보고 댓글 보면은 쓰레기다,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았어요. 생각보다 태평성대였네요. 아니 왜냐면 맞아요. 미시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많았을 건데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성장이 멈췄냐인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놀랍네요. 우리나라가 좀 참 신기합니다. 잘하네,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이 경제 위기 관련된 고전이죠.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이 책의 금융 위기 이제 고전인데 광기 패닉 붕괴의 이제 역사인데 여기 저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금융 위기는 정말 끈질기게 다시 피어오르는 단연생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역사를 앞부분은 우리가 언제부터야 1995년부터 봤지만 정말 예전부터 보면은 석유 파동도 있어. 아무튼 그 위에 100년, 200년 보면은 그냥 금융위기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또 경제위기가 오는 건 의외로 역사적 관점을 보면 상수예요, 상수.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했던 얘기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는 좋은 책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괜찮을 것이다. 지금도요. 비슷한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뭐 이성적 과열이다. 뭐 등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근데 결론은 몰라요. 이성적 과열 말 좋네요. 왜냐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항상 그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대비하면서 대처하는 모든 데이터들도 잘 정리하고 또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다른 경제 위기가 안 올 수 없습니다. 경험치를 쌓아놔야죠.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새로운 뉴노멀인데 뉴노멀이라고 그게 새로운 정상 상태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떤 뉴노멀이 왔냐면 저성장, 저물가, 거기에 따르는 저금리 이걸 이제 마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저성장과 저물가가 이제 계속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잘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저성장, 저물가라는 새로운 어떤 뉴노멀이 형성돼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새로운 뉴노멀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새로운 뉴노멀보다 기존의 뉴노멀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극복해서 야 좋아
하겠지만 원래 우리는 저성장의 국면에 들어가서 뉴노멀 상태에 있었어요. 뭔가가 막 세계적으로 어떤 큰 호황이 오고 새로운 뭐 성장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성장도 잘 못해가지고 힘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그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중에 또 그린 산업이 다시 한번 뭐 획기적인 그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 이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오는 거는 저성장과 저물가 이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잘 해나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하는 어떤 트랩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물론 다른 걸로 올려줄 수 있지만 그게 되게 큰 캐파예요.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대경제연구원도 그렇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재 성장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된 물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것이에요. 2%가 예. 한계다. 2%가 한계다. 그 한국은행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OECD에서는 지금 2.5 정도 보고 있는데 1년마다 0.1씩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2060년 정도 되면은 1.2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을 우리가 얼만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역량이겠죠. 근데 인구적 측면에서는 이미 그거 막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으로 좀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우리 옛날 때부터 성장률 높였는데 지금 왜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잠재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건 되게 훌륭한 겁니다. 이러한 메타인지를 가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국가와 어떤 기업들이 이제 발버둥 쳤을 때 우리 시민들도 명확하게 바라보고 또 지원한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팬데믹 이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인포그래픽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옛날 때 여기 안토니우스 플렉 이게 천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최근까지 쭉 나온 건데 이 사망자가 많을수록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보면 저 뒤에 큰 거 스페니시 독감이죠? 예, 스페니시 독감도 있고 여기 뭐 5천만 명이고 저 뒤에 보면 흑사병도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에이즈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뒷부분에는 막 100년, 50년, 100년씩 뛰어드는데 마지막은 되게 다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그래서 알고 보시면 마지막에 되게 몰려 있는 거예요. 뭐 사스, 에볼라, 뭐 돼지독감, 코로나, 메르스 이게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코로나가 4.7K인데 이게 자료가 옛날 약간 좀 된 자료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사망자가 200만 명. 그리고 이건 사망자 위주인데 감염자가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1억 명이 되거든요. 진짜 많다. 근데 올해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런 전염병은 긴 역사 속에서 반복돼 왔다는 거. 그리고 다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빈도수가 높아졌다는 거. 근데 우리가 사망자는 줄었지만 빈도수가 높아진 이유는 사망자가 준 이유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예전보다 의료가 발달됐기 때문에. 근데 빈도수가 높아진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감염 전파 속도는 뭐 과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퍼진 이유가 우리가 세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세계화의 진척이 조금 후퇴를 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조금 둔화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금까지 역사적 습성상 후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성적 낙관주의자 그 책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발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서로 교육을 하고 함께 물건을 교류하고 아이들을 교류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추세는 바뀔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큐블리케 책 중에 그 대유행병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에필로그 마지막 문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난 100년간 책은 지난 100년간의 그 팬데믹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100년간 발생한 유행병을 되짚어 볼 때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새로운 전염병, 새로운 대유행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지가 문제다. 까미 말이 옳았다. 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을지언정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되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크게 지금 당했잖아요. 이번 거를 우리가 반면교 삼아서 다음에 팬데믹은 무조건 올 텐데 이 코로나 같이 너무 큰 데미지 있지 않게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왔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빨리 하고 그렇죠. 학교도 비대면 수업 빨리 전환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빨리 재택근무 전환하고 맞습니다. 요번에 셋업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냥 아유 이거 언제 가나 그냥 코로나 짜증나 죽겠다. 정부 욕하고 사람 욕하고 그냥 중국 욕하고 중국 짜증나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중국에서 왔잖아 이게요. 저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야생동물 잡아먹으면은 사형까지는 아니고 엄청 그러니까 걔네 나름대로 그 합을 봐서 왜냐면 이게 야생동물에서 오는 경우가 뭐 거의 태반이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야생동물 아직도 많이 잡아먹어요. 그게 돈이 되니까. 저는 그걸 알면은 난 중국 정부 시진핑 이런 애들 거의 독재자 수준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딱 잡아갖고 이제 야생동물 권하면 너네 죽어 이렇게 딱 말할 정도로 해요. 이 피해가 그 안 먹으면 좀 죽나 그거에 대해서? 아니 쓸모없는 건 독재 더럽게 잘하면서 난 이런 거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그건 공부해보면 조금 알거든요. 박쥐랑 이런 설치류 이런 애들이 엄청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엄청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낙타에서 온 거 메르스죠, 그거는 그 낙타를 다 그건 할 방법 없죠. 거기는 이제 운송수단으로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근데 원래 종간 전이가 잘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되는 게 이제 먹어서 그래, 대놓고 먹어서. 먹어버리니까. 근데 나는 이거는 법으로 막을 수 있지 않나. 이게 나는 중국을 잘 모르니까 그거는 하지만 난 그게 되게 열받았어요. 플러스 지금 그린 뉴딜을 보고 자연 예. 보호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을 자꾸 해치니까 점점 더 인간과 야생동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원래 각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저희 대유행병 시대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는 이렇게 해서 언젠가 끝난다 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에볼라였으면은 시겁해요. 여러분 에볼라 아프리카에서 진짜 오래 갔거든요. 에볼라는 이거랑 레벨이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무증상 감염자는 그냥 걸린지도 모르고 넘어가죠. 에볼라는 막 코에서 피 나오고 막 사람 얼굴 까매지고 진짜 우리가 막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좀비 되는 막 이렇게 되는 그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그거였다고 생각해봐요. 난 생각만 해도 무섭거든요. 에볼라가 진짜 은근히 되게 강했더라고. 그것도 다 야생동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프리카 너무 모르는 나라서 내가 말은 못 꺼내고 중국은 거의 사실상 독재 국가잖아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단속하지 이번 기회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해다가 높이면은 다 같이 목소리 낼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너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너네 때문에 또 피해볼 수 없지 않냐고.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긴 한데 또 우리 인간은 기억을 잘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망각을 잘하는 존재잖아요. 지금이야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 힘든 거 알고 있고 팬데믹 위험한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또 코로나 끝나고 또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럼요. 다 까먹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준비를 잘하게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나중에 그 블랙스 터졌을 때 나오는 결과치는 극과 극인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그다음에 타미플루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막 구안에 못 구안에 이런 얘기. 근데 그때도 맞아 살짝 기억나. 내 친구는 의사에서 자기는 좀 구했다. 너도 줄까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엄청난 사회적 이슈였거든요. 전 세계적 이슈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망각의 동물인가? 그러니까 해서 적고 새기고 또 그때 필요할 때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디지털 뉴딜 그 속에 되게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 팬데믹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언급 안 그랬지만 원격 근무 같은 경우도 쉽게 줌으로 할 수 있는 근무도 있죠. 어떤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필요하고 중소기업은 할 수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대주고 같이 합작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좀 잘 쓰여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성은 되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준비가 되면 바로 대처할 수가 있고 바로 대처할 수 있으면 다른 나라의 어떤 우리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10개 키워드를 다 10대 키워드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현대경제연구원 수준 되게 높네요. 마지막이 네. 정말 수준이 높네요. 예. 좋은 보고서 써주셔서 감사하고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고 되게 길어요. 보고서 자체는. 네. 저희는 되게 그 일부분만 말한 거고 저희 사족을 더 많이 넣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좀 거시적으로 공부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도 같이 공부해보고 그래서 저랑 고객관님 앞으로도 뭐 보고서도 많이 보고 이거 말고 또 뭐 OECD 보고서도 있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모든 분야 우리는 뭐 전문가는 비즈니스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뭐 전문가를 할 수 네, 있고 네. 또 뭐 저는 뭐 독서 분야 여기는 또 공학 분야 뭐 등등 전문가 그 외에는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고신이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6부작에 걸쳐서 고약관이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6부작에 걸쳐서 한국경제 10대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